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에 KCR에서 강의한 내용 가져왔고, 그 카테터 베이스드 헤모다이알리시스, 뭐 펌 카테터나 뭐 IJC나 이런 거를 할 때 하는 인터벤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 베이직한 강의 준비했던 내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 인디케이션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센트럴 베인을 펑처할지 셀렉션과 펑처 방법, 그리고 카테터 위치시키는 방법,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을 보시면 이제 K도키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도키에서 사실은 이걸 보면은 당연한 내용들이긴 해요. AB 피스툴라나 그래프트를 만들었는데 아직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AB 피스툴라 그래프트, 뭐 페리토니아 다이라시스, 뭐 이식 리젝션으로 인해서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식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여러 번 AV 페일러로 더 이상 옵션이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AVSS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매우 QOL과 이제 환자의 본인의 어떤 라이프 골을 이제 뭐 심하게 리미테이션 하는 경우, 그리고 유아나 소아에서 이런 혈관이 너무 없는 경우에 이런 카테터 베이스드 다이알리시스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얼만큼 기간 후에 이제 뭐 펌캐스라든지 이런 터널드 캐스로 넘어가야 되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넌 터널드 카테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IJC라든지 뭐 헤모스틱, 뭐 템포랄, 뭐 헤모다이리시스 카테터 뭐 이런 거. 이거는 일주일 이내로 사실 할 때만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터널드 카테터는 일주일 이상 이런 투석이 예정된 경우에는 이제 터널드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다이리스 카테터의 타입에는 앞서 살짝 봤듯이 터널드가 있고 넌 터널드가 있죠. 그래서 터널드는 요 펑션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네, 이 그러고 보니까 마우스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터널드가 있고, 그리고 카테터로 터널링을 해서 이제 펑처 사이트와 카테터가 나오는 데는 이런 서큐 트랙이 있는 거죠. 여기는 다크론 커프로 여기가 유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넌 터널드 카테터 같은 경우는 펑처 사이트와 바로 인접해서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펙션의 측면에서 요거는 인펙션 취약하기 때문에 터널들을 이제 일주일 이상일 때는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터널들을 다시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서큐테니스 트랙이 있고 여기에 다크론 커프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요게 다크론 커프이고, 이제 다크론 커프가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인펙션을 낮춰줘서 6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재질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폴리우레탄이랑 실리콘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실리콘이 더 플렉서블하고, 네, 폴리우레탄은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이런 아우터 다이아미터는 좀 다르지만 보통 11에서 14프렌치를 사용하고, 아테리얼 사이드와 비너스 사이드가 있는데 이 카테터마다 조금씩 이 끝에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아테리아 사이드 뭐 빨간색, 비너스 사이드 파란색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뭐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약간 입구랑 이런 뭐 캐스가 다르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넌 터널드 헤모달리스 카테터는 이렇게 바로 펑처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인펙션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쇼텀 일주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만 리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베인을 펑처를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이제 2019년 SIR 가이드라인, 펑처를 할 때 좀 클리니컬하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코아귤로패시, 코아귤레이션 관련해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SIR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런 센트럴 베인 카테터라이제이션은 이런 로우 리스크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INR은 2에서 3, 그리고 플레이트렛이 2만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요거는 조금 이런 경험이 많은 익스퍼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루즈하게 봐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아테리아 펑처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안티플레이트레이즈나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뭐 끊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루즈하게 봤을 때는 이런 아테리아 펑처가 시리어스 블리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리 프로시저럴 안티바이오틱스는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떤 혈관을 셀렉션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글라베인이 가장 일자로 되어 있고, 어, 가장 좀 피부 가까이에 있고 용이하고 잘 보이고 그리고 스트레이트하고 이런 스테노시스나 스럼보시스의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이 스럼보시스가 생겨도 다른 쪽 저글라베인이 페이턴트하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브클라비안 베인은 이제 스럼버스로 막히게 된다면 한쪽 암에 이제 스웰링이 오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서브클라비안 베인은 이런 저희가 AVF를 만들 때 이런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워낙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서브클라비안 베인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라이트 인터널 저글라 베인 안 되면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라이트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레프트 인터널 저글라 베인, 레프트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페모럴 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진 문제 때문에 인펙션의 리스크가 있고 갖고 있을 경우에 여러 이제 모션에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페모럴 베인 잡았다면 가능한 빨리 저글라로 옮겨주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혈관들이 다 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서는 트랜스 헤파틱, 트랜스 럼바 카테터라이제이션 또는 서페이서라고 새로 나온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트랜스 헤파틱 테르모달리시스 카테터 인서션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뭐 넣는 건 되게 쉬울 것 같기는 해요. 헤파틱 베인 워낙 잘 보이니까 초음파 보고 헤파틱 베인 펑처에서 카테터를 넣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100% 테크니컬 서세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서킷 트랙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짧고 그리고 이제 숨쉴 때마다 리버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마이그레이션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100% 테크니컬 서세스였지만 한 50% 에서 네. 이제 제 기억에 50% 정도가 이제 팔로업이 됐는데 그 중에서 또 절반 34%는 이제 12개월 펑션이 유지가 되었고 근데 이제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이런 리비전이 필요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7%는 스럼버스, 뭐 인펙션, 마이그레이션, 킹킹 리스크가 있고 근데 뭐 6개월 이상 쓸 수 있다면은 뭐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럼바 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VC를 직접 펑처해서 넣는 이런 뭐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분은 이제 10년의 싱글 센터 익스피리언스를 보였는데 뭐 97.4%의 테크니컬 석세스 그리고 마이너 페리프로시저럴 컴플리케이션이 10%에서 있었고, 뭐 이런 방법으로도 정혈관이 없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카테터 베이스드 헤모달리스 카테터 인서션을 위해서 펑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초음파 가이드로 하는 게 좋겠고 필요시 플로로로 컨트라스트를 인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란 펑처 사이트는 사실은 클라비클에서 한 2, 3cm 바로 위에 가장 낮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높이 하면은 이게 좀 각도가 좀 좋지가 않고 오히려 밑에서 하는 게 더 저희가 편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글라 베인인지 헷갈리신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초음파를 보면은 위쪽이 더
카로티드랑 저글라 베인이 잘 보여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은 이게 저글라 베인이구나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펑처하는 방법에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펑처라고 하면은 이제 스킨 엔트리가 요 SCM 바깥에서 옆에서 이제 펑처를 하게 되고 저희가 뭐 포트나 펌 같은 거 펑처할 때 이렇게 옆으로 SCM 머스를 안 물고 들어가는데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이제 목 움직이기에 훨씬 통증도 없고 불편한 느껴지는 게 좀 덜 하셔서 SCM 머슬 바깥에 이제 서큐 팻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환자분들 불편하신 게 덜 하시고요. 그래서 라테랄 펑처 방법이 있겠고 하지만 그냥 SCM 뚫고 가는 안테리어 월로 바로 여기서 펑처하는 안테리어 월 펑처가 있겠습니다. 라테럴 펑처 같은 경우 가끔씩 와이어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내려가면 되고 안테리얼 펑처는 아무래도 더 쉽게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뭐 포터블로 할 때 조금 더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옆으로 펑처하는 라테랄 펑처 방법이고 이 방법은 가끔씩은 이 밸브에 걸려서 와이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니드를 더 세워서 하면 와이어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테리얼 펑처는 SCM 뚫고 이렇게 펑처를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와이어가 조금 더 일자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글라 베인이 오블리트레이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을 펑처를 할 수가 있고요.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 펑처하고 요 와이어가 약간 애매해서 조영제를 넣었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와이어가 다 또 잘 센트럴 베인으로 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카테터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브클라비안 베인 앱세스는 조금 생각보다는 이제 클라비클에서 좀 바깥쪽으로 오면 더 잘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칼로 세우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음, 그리고 요 뭐라 하죠? 라테랄로 두게 되면은 음, 이렇게 라테랄로 혈관이 잘 보이게 됩니다. 또 아테리가 안쪽에 있고 서브클라비안 베인이 바깥쪽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펑처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테린지 베인인지 헷갈리실 때는 도플러 쏘아 보면은 이런 respiratory flow 웨이브폼이 보이게 되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펑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잘 펑처를 하게 됩니다. 또 페모랄 베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통은 초음파를 대면은 바깥쪽에 이제 커먼 페모랄 아테리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 이제 페모랄 베인이 있죠. 눌러보면은 쉽게 이제 더 콜랩스 되는 것이 베인임을 알 수가 있고, 초음파 가이디드로. 이거를 펑처할 때도 저는 사실 아테리 펑처할 때랑 똑같이 페모럴 헤드 위쪽에서 눌려지는 부분에서 펑처를 하거든요. 지혈이 나중에 잘 되라고. 뭐, 다른 데 펑처해도 크게 지혈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뭐 아테리 펑처했을 때, 잘못해서 아테리 펑처했을 때도 이렇게 지혈이 쉽고, 그래서 초음파로 눌리는 부분, 플로로 봤을 때 페모럴 헤드 가운데 부분에 놓고 여기를 이제 펑처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펑처를 한 다음에는 요 마이크로 펑처 세트에 슈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미드켈리 같은 걸로 트랙을 만들고 요 트랙 마취도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비클에서 한 3, 4cm 밑에서 인시전을 조금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미드켈리로 이제 트랙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터널러가 있어서 터널러로 여기까지 펑처 사이트까지 서브큐테이너스 트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 다크론 커프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존에 3호, 38 와이어로 바꿔놓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일레이터 별로 안 쓰는데 다일레이터 안 써도 어, 다이렉트 쓰면 약간 여기 헤모리지도 서브큐에 피가 좀 나고 에어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저는 그냥 한 번에 다이렉터 없이 피러웨이를 넣고 피러웨이 할 때는 항상 이런 에어가 들어가는 거를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피러웨이를 넣고 이 피러웨이에다가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로를 보면서 와이어가 IVC까지 잘 들어가는 걸 봐야 하고요. 만약에 와이어가 이렇게 버테브라의 미드라인을 넘어갔다. 넘어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아테리 펑처한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IVC까지 미드라인을 절대 넘지 않고 IVC까지 잘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걸로 갈아 껴야 되고요. 만약에 아테리의 마이크로 펑처 세트 니들만 하는 건 큰 뭐 지열의 문제는 없어서 와이어가 항상 잘 넘어가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피러웨이라든지 다일레이터를 쓸 때 절대 이렇게 앵글을 주면은 안 돼요. 이렇게 앵글을 줘서 여기가 이렇게 텐팅이 되면은 여기 자극이 되고 아리스미아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여기 럽처될 수도 있어서 절대 이제 자극을 하지 않고 플로르를 보면서 이 일작 모양 그대로 다일레이터나 피러웨이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테터를 위치시킬 때 제 이상적인 팁의 로케이션은 SVC랑 RA 정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할 때 이 중간 정도면 되는데 근데 이제 SVC에 놓으면은 여기가 좀 좁기 때문에 스테노시스 리스크가 있고 RA 같은 경우는 카디악 월을 스티뮬레이션 할 수 있어서 이 정션이라고 놓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플로우가 워낙 다 대량의 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RA가 하다 보면은 조금 여기가 더 펑션이 좋은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정션 쪽이 조금 좁으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다 이제 제작되어 오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 뭐 카테터 팁의 위치를 뭐 엄청 많이 조절할 수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카테터를 넣고 나서 저희가 수처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우징이 계속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좀 헤모글로빈이 떨어져서 옛날에 이제 그것 때문에 당직에 새벽에 나와서 수초해달라고 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펌 카테터나 이런 헤모다이시스 카테터가 굵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피가 좀 우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이미 뭐 샌드백은 당연히 올려놓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근데 계속 우징이 되면은 이렇게 펄스트링 수처를 해서 주머니 모양으로 쪼매서 수처를 하면은 이제 피가 잘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 카테터가 들어있으면 이 피겨 오브 에잇을 카테터를 두고 이 위아래로 수처를 하면은 카테터가 요 안에 있고 이렇게 X자로 쪼매지니까 뭐 우징이 됐을 때 요런 수처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아주 쉽기 때문에 뭐 까먹을 수도 없고 아주 쉽습니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투석을 해야 하는 굵은 관이기 때문에 스럼버스가 생기지 않도록 헤파린 락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당 1000유닛의 헤파리나이즈드 솔루션을 채워 넣으라고 헤파린 락을 해두고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푸시를 하면서 클램핑을 해야지 이런 리거지가 잘 안 돼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항상 푸시를 하면서 잠궈야 됩니다. 만약에 푸시를 안 하고 그냥 잠그면 이게 리거지가 되면 스럼버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카테터 펑션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중에 뭐 가장 뭐 조금 베드사이드로 하거나 이럴 때 당황스러운 게 이제 아테리얼 펑처였을 텐데 사실 이분은 아테리아 펑처를 했다고 의뢰가 된 게 아니라 와이어를 몸속에 넣어버렸다고 해서 이거 제거해달라고 의뢰가 왔거든요. 흔히는 아니지만 뭐 가끔씩 있는 일이죠. 그래서 와이어가 들어가서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orta에 이제 와이어가 팁이 들어가 있어서 다행히 카테터를 안 넣으시고 네,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그냥 뭐 모스키토로 잡아서 뺐더니 잘 빠졌습니다. 플로르를 보고 뺐고. 그래서 와이어가 요 IVC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와이어가 이렇게 갔다는 거는 미드라인 넘어서 이쪽으로 갔다는 거는 이건 아테리얼 펑처를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뺀 경우도 있었는데 이 환자는 다행히 잘 뺐는데 이건 모르고 그냥 카테터까지 넣어버렸죠.
그래서 굵은 카테터를 넣어버렸더니 환자는 안 그래도 이제 혈관이 작았는데 이렇게 어큐트림 이스케미아가 아래쪽으로 이제 쫙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터를 바로 빼고 반대쪽 넘어가서 요즘은 UK가 아니죠. TPA 카테터 디렉티드 스롬볼라이시스로 이제 이 어큐트림 이스케미아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는 이제 페모랄에서 아테리얼 펑처를 했다면 요거는 이제 위쪽에서 서클라비안 아테리를 펑처를 해서 카테터까지 이제 넣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심장을 열으셨던 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심장을 열으셨던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베슬월을 스티뮬레이션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베슬월 스티뮬레이션으로 이제 텐팅되게 하면은 어리스미아, 어레스트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펌너타가 돌아가셨다 이런 음,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은 뭐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심장을 열어줬던 분들은 조심하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테리아 펑처를 해서 CT를 찍었더니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아orta까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안지오를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요 와이어를 두면서 좀 조심해서 빼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초음파에서 잘 보여서 다행히도 초음파에서 요 저희 퍼클로저 디바이스 클로징 디바이스를 넣어서 여기 풋이 여기 잘 걸리는 걸 보고 그다음에 퍼클로저로 잘 지혈을 하고 나와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괜찮으셨어요. 아테리얼 펑처가 가장 좀 걱정되고 두려운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죠. 굵은 관이 또 워낙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하지만 잘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또 좀 위험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에어 엠볼리즘이 있고요. 에어 엠볼리즘은 사실 넣을 때는 거의 뭐 조심해서 하면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익스체인지 할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어웨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에어가 이제 50ml 이상 들어가면은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러 아웃플로우 트랙을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어 버블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가 잘 렁으로 못 가니까 사이노시스나 타킵니아, 하이포텐션 등이 생길 수가 있어서 환자분이 바이탈이 어, 흔들리고 뭐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 치료 방법은 O2 주고 왼쪽으로 라테랄 데큐비터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제 카테터라이제이션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든지 아니면 페모럴 다시 펑처해서 풀모너리 아테리에 카테터로 석션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방하려면 이제 시술 중에 조금 숨을 참으세요라고 하든지 슈스를 클램핑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밸브가 있는 슈스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피러웨이가 아니라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클램프를 잡고 와이어 두 개를 넣고 빼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요 클램프를 잡지만 와이어 주변으로 에어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도 이분이 특별히 증상은 없어서 이제 산소 또 안 주고 산소 유지도도 잘 돼서 특별한 문제 없이 해결이 되셨는데 카테터 익스체인지를 한 후에 이쪽을 이렇게 밝게 보여서 CMCT를 찍었더니 이쪽이 이렇게 어둡게 있어서 에어 엠볼리즘이 왔었나라고 걱정을 했던 케이스인데 특별히 환자분 증상 없이 잘 팔로업으로 찍었을 때도 특별히 문제 없이 잘 해결되셔서 문제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인펙션 이슈가 당연히 생기는데요. 그래서 엑시 사이트만 인펙션이 있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빨갛게 되고 이런 디스차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항생제를 먼저 써보고요. 하지만 이제 카테터를 통해서 다크론 커프가 보통 한번 배리어가 되는데 통해서 이제 센트럴 인펙션이 되면은 뭐 카테터 릴레이티드 블러드 스트림 인펙션 크랩시 거나 뭐 여기 A가 들어가든지 하는 이런 크랩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1000 카테터 데이에 1.1에서 5.5 에피소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카테터 관련 연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1000 카테터 데이당 이런 인펙션, 뭐 컴플리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펙션이 생긴 경우에는 카테터 당연히 제거하고 2에서 6주간 장기간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헤모다이리시스 터널드 카테터 릴레이티드 인펙션에 대한 논문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시리어스 인펙셔스 컴플리케이션은 이런 엔도카르다이티스나 버테브랄 오스테오마일리티스나 septic 아스라이티스가 생길 수 있고 10에서 15에서 40% 정도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탈리티가 이 크랩시가 생겼을 때 6에서 34%까지 관찰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하면은 당연히 인설션 사이트 때 소독을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처음에 소핑도 하고 뭐 베타도 닦고 에탄올 닦는 그런 세 번을 닦고 있습니다. 케모포트라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세 번 소독을 하고 모두 다 손소독하고 외과적 손소독하고 이제 들어가서 시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술과 관련해서 인펙션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저희가 준비를 좀 덜 하거나 아니면 넌터널드 카테터라든지 그리고 페모랄 사이트라든지 카테터가 오래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네, 당뇨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인자가 있을 때 이렇게 리스크가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안티바이오틱 락, 저희 뭐 그 뚜껑 같은 거를 좀 항생제 락킹을 하든지, 뭐 허브 같은 거, 안티마이크로비얼 카테터 허브를 사용하든지, 그리고 투석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투석할 때마다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컬처를 내는 것이 좀 얼리 디텍션에 도움이 된다고 논문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건 어쩌보면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요. 이제 카테터 말펑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용하다가 카테터가 이제 꺾이거나 아니면 정상적 면역 반응으로 이런 피브린이 생겨서 피브린 쉬스가 생기든지 아니면 요 안쪽으로 피가 리거지 돼서 스럼버티 오클루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피브린 쉬스 같은 경우에는 푸쉬는 조금씩 되는데 리거지가 다 잘 안 되고 인펙션은 문제는 아니고 네, 그래서 조영제를 주입해 보면은 피브린시스 때문에 요 옆으로만 조영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거를 꺼내 보면은 요 주변으로 파이브로시스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카테터 체인지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카테터를 체인지를 그대로 놓으면은 또 이제 펑션이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깊게 넣어주는 게 좀 펑션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프트가 아니라 이제 서브클라비안 펑처를 해서 카테터를 넣으면 이 퍼스트 립과 클라비클 사이의 공간이 회복적으로 좁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핀초프 신드롬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트라든지 아니면 서브클라비안 베인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클라베인 베인 여기가 좁은데 퍼스트 립과 클라비클 사이가 좋은데 이제 포트가 있었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팔이 부어서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하였더니 이 부분에 이제 스롬버티 오클루전이랑 오블리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벌룬으로 커팅 벌룬까지 사용해서 웨이스트를 없애주고 충분히 벌룬을 해줬더니 이후에는 이제 다시 열려서 환자분 팔 붓는 게 나았고, 하지만 이게 팔 붓는 게,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게 조금씩 좁아지면서 콜라테럴이 생기면 그냥 그 콜라테럴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뉴 디바이스에 대한 소개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메리메디칼 제품이고 서페이서라는 인사이드 아웃 어세스 카테터 제품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저글라베인, 그리고 서브클라베인에 모두 이제 막혀 있을 때 사실은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페모랄 베인으로 하긴 또 오래 장기간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환자에게서 라스트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환자라고 하고 이런 환자는 좀 2%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분모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막힌 혈관을 펑처에서 뚫어주는 거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어쨌든 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카테터라이제이션을 하고 이 근처까지 가서 여기를 뚫은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마커를 두고 이 안쪽에서 펑처를 해서 니들링으로 아웃백 디바이스처럼 펑처를 해서 쭉 가져오고 와이어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 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테이크홈 메시지를 여기서 좀 작성해 봤는데요. 그래서 1주 이상 된다면 터널드로 바꿔주는 게 좋다. 그리고 서브클라비안 베인은 이 환자가 나중에 AVF를 예정하고 있다면 서클라베인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페모럴 베인은 인펙션 리스크가 있어서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펑처는 당연히 이제 초음파 가이디드로 정확하게 잘 펑처를 해야겠고 카테터 넣는 거는 이제 와이어를 IVC로 꼭 통과를 시켜서 이게 아테리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 플로로 안에 보고 있다면요.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은 여러 뭐 아테리아 컴플리케이션, 뭐 에어 엠볼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숙지를 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